손바닥 농부는 젊을 때부터 농사를 짓진 않았습니다. 정년퇴직 후 작은 텃밭 하나 구해서 제가 심고 싶은 작물을 갖고 보니 옆밭 농작물과는 차이가 있어 농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농사 공부는 이렇게 하면 잘 뗀다, 저렇게 하면 병충해 쉽게 잡는다 하는 말만 듣고 했지만 능력 부족인지를 몰라도 별로 효과도 없었습니다. 바늘 허리에 메어 못 쓴다는 속담처럼 비록 한두 포기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원리, 이론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생각이 들어 비료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NPK부터 여러 영양소 공부하고 미량 요소까지 마치니 정작 작물 재배만 도움이 되는 것보다 우리 몸 건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 작물이나 먹어야 살고 먹어야 건강한 것은 모를 리 없지만 이제까지 크게 관심 가지지 않는 것도 또 같은 내용이라도 달리 들리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농학 관련 기관이나 의학 관련 기관에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 무병장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비료 공부를 하면서 작물에게 비료를 주면서 늘 내 몸과 관련 지어 봅니다. 작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17가지, 아직 다 밝혀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은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어내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건 공통 필수적이고 작물별로 더 필요한 것은 더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양분을 색탈하지 못하는 동물은 그보다는 훨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할 것이고 잡식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은 수도 없이 많은 영양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알기 쉽게 5군으로 즉 5대 영양소로 구분하였지만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여러 영양소를 묶어놓은 것입니다. 다 펼치면 수도 없겠죠. 농작물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 사람이 먹는 것은 근본부터 다르지만 공통점도 꽤 많았습니다. 우선 작물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질소인산가리입니다.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작물 질소와 우리 단백질 아주 닮았습니다. 작물도 질소를 원천으로 하여 광합성을 통해 아미노산, 다음으로 단백질을 만듭니다. 매년 작물을 심기 위한 밭을 만들 때도 화학비료를 주든 퇴비나 유박을 주든 늘 관심은 일단은 NPK, 질소인산가리입니다. 다음으로 칼슘, 마그네슘, 황. 이건 3요소에 비하면 많이 적게 필요합니다. 5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정도. 우리 몸도 그 무엇보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3대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설치하니까 그렇지 100년 묵은 산삼이라도 그보다는 덜 중요할 것입니다. 작물 비료가 NPK가 중심인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 나머지 비료를 다 합쳐도 이들 반도 안 되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섭취량으로 보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환갑만 지나면 모두 노인이었고 평균 수명도 80을 넘기는 사람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 까닭은 의술의 발달과 여러 혜택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먹는 것이 부족하였고 그 중에서도 단백질 부족이었습니다. 부족한 단백질을 우리 몸이 탄수화물로 대체하니 엄청난 양이 필요하였습니다. 옛날 밥그릇 보면 그 한 그릇은 오늘날 우리들이 5사람이 먹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단백질 부족으로 허덕였습니다. 오늘날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을 줄입니다. 어느 정도는 몰라도 전혀 먹지 않으면 아마 큰일 날 것입니다. 농부가 비료를 주어봐서 합니다. 농사를 지어보니 NPK 3요소만 잘 주면 해결되는 게 아니더군요. 아주 적게 필요하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데는 미량 요소도 절대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NPK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 필요한 다량 요소인 마그네슘, 황, 칼슘도 필요하지만 100분의 1 정도 아주 미량만 필요한 미량 요소도 없으면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심지어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치더군요. 아주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을 열거하면 철, 망간, 구리, 아연, 몰리브덴, 붕소, 염소, 그리고 니켈 등 8종입니다. 이러한 미량 요소는 토양 속에 또는 퇴비나 유기질 속에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어느 특정 요소는 부족하여 따로 공급해야 하죠. 이건 작물마다 토양마다 다릅니다. 사람도 3대 영양소 말고 이러한 미량 요소 똑같이 필요하더군요.
바로 비타민군과 무기질군이죠. 이렇게 크게 두 개 영역으로 묶어 놓았지만 이 속에는 수많은 영양소, 미량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비타민만 보더라도 비타민 A에서 또 B만 하더라도 12개나 됩니다. 미네랄이라고도 부르는 무기질은 또 어떻습니까? 작물에게 필요한 무기질이 우리 사람도 똑같이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죠. 그러나 식생활 환경에 따라 개인 식성에 따라 부족한 무기질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병이 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죠. 이를테면 식물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잎 연맥이 누렇게 변하고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면 두통, 피로, 불안, 근경련, 우울증, 구역질, 심지어 손발저림, 식욕부진, 각기병, 심부정 등 여러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물이 NPK 3요소 과량 공급한다든가 어느 하나를 많이 공급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미량 요소 또한 미량 이상으로 공급하면 과잉 피해가 발생하죠.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더군요. 지나치게 단백질이나 지방,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과영양으로 고생하고 미량 요소 어느 하나 특히 많이 섭취하면 큰 문제가 오죠. 이를테면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면 혈액 속에 나트륨이 쌓이죠. 고혈압, 신장병, 골다공증, 누구나 다 아는 부작용이 생기죠. 어떤 사람은 이게 겁이 나서 아예 염분 섭취를 멀리합니다. 반대로 이게 부족하면 발작, 혼수에다 아주 부족하면 사망에 이르죠. 작물이나 사람이나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우리 몸에는 지금까지 말한 그 여러 가지 성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군요. 3대 영양소, 여러 가지 비타민, 수없이 종류가 많은 무기질, 그 외에도 필수 아미노산, 아래에 늘어놓은 이름도 어려운 여러 유기질 성분들, 여기에 거론한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유기질, 무기질 영양소,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한 식품을 통하지 않고는 어려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떤 식성을 가지는지 장기적으로 관찰해보지 않았지만 자식이나 손자들이 좋아하는 음식, 주로 섭취하는 음식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즉 편식을 하는 이에게는 병이 자주 오는 걸 알았습니다. 감기에서부터 오는 병도 다양합니다. 이 현상을 볼 때마다 작물의 미량요소 공급이 생각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섭취하면 건강에 좋은 것을 마트에 가서 일일이 장바구니에 담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더군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식품을 건강을 위해 사오게 되진 않더군요. 우리 텃밭에 심거나 재배하는 작물을 중심으로 몇 가지 얘기하면 상추는 우리 텃밭에 심고 그 한 해 먹은 양이 그 전에 먹은 양보다 더 많더군요. 평소에 상추 쌈을 좋아하지 않으니 마트에서 사올 일도 없었습니다. 텃밭에 상추 심으니 자연적 많이 먹게 되더군요.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에도 내가 지은 것보다 더 탐스러운 버섯 팝니다. 그러나 잘 사오지 않습니다. 내가 표고 느타리 재배하니 자연적 많이 섭취합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생강 농사가 잘 되어 생강편도 만들고 생강차도 만들어 먹었는데 그 이듬해는 흉년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는 생강 많이 팔고 값도 쌉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생강편 구경도 못하였습니다. 내가 가꾸지 않으면 그냥 지나친 식품 참 많습니다. 이제 을사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 중 텃밭 농사 지으면 가급적 여러 가지 심으시고, 그렇지 못하면 내 몸에 좋은 것 찾아 심으십시오. 몸에 필요한 것 수도 없이 많지만 특히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고생하신다면 피가 맑아지는 데 도움되는 작물 여러 개 있습니다. 저처럼 해가 갈수록 눈이 흐릿해지는 노안에 좋은 요소 같은 작물도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작물을 찾아 심으십시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은 도움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 되면 제 텃밭에서 짓는 채소나 과일 중 생각나는 몇 가지라도 그 식품의 효능과 그 작물 짓는 핵심을 소개하겠습니다.